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9페이지죠. 주택의 공급편입니다. 공급편. 이 편은 조금 내용이 많고 한 두 문제까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공급, 이걸 현상을 잘 아셔야 입주라든지 또 기타 매매 할 때 우리가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시험뿐 아니고 상식적인 부분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9페이지 주택 공급편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 보시면 공급의 기본 원칙이 있죠. 일단은 저기 주택 건설할 때는 사업 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급에서 받는 것이 기본 원칙이죠. 그런데 이제 입주자 모집입니다. 분양할 때도 따로 분양 승인, 입주자 모집 신청해서 승인 받아야 입주자 분양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입주자 모집이죠. 바로 우리 공급, 분양이라 부분입니다. 공급, 이것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등을 다 심사해서 공급 승인, 분양가 승인 내어줘야만이 이제 입주자 모집, 분양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모집 승인, 이것은 말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사용 검사권자라 볼 수 있는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 제일 말단 그 지역 실정을 상세하게 잘 아는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승인권자다. 해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옆에 보시면 복리시설 보이죠? 상가, 바로 분양 상가 말합니다. 요 상가는 이제 신고만 하더라. 그래서 주택은 입주자 모집 승인 받지만 상가는 신고합니다. 또 그 위에 보시면 공공주택 사업자는 제외한다 보이죠? 국지토지, 즉 공공주택 사업자는요 모집 승인 이런 거 하지 않고 바로 입주자 모집하고 분양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첫 번째 문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이 사업자들이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할 때 그냥 신청서만 내면 안 됩니다. 밑에 보시면은요. 어디입니까?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와 조명기구가 뭐냐? 바로 마감자재, 기본적인 마감자재 분양가에 포함되는 거 말합니다. 근데 제외한 부분 뭐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품목, 벽바 주조, 요것들 말고 기타, 발코니 확장이라든지 또 좋은 거 있죠? 천정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따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격을 따로 제시하라 돼 있죠. 그래서 기본 품목에 포함시키지 말고 입주자 선택 품목으로 하라. 라고 하는 부분도 법에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벽지, 바닥재, 주방 조명기구는 기본적인 옵션에 포함되지만은 나머지 천정 에어컨이라든지 발코니 확정은 선택을 해서 그들한테 맡겨라. 이런 말입니다. 비용이 비싸죠? 예. 세 번째입니다. 특별 공급이 나옵니다. 국가 유공자, 장애인 등한테는요, 모집 조건을 다르게 정해서 별도로 공급, 즉 특별 공급도 할 수 있게 법에 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다. 이것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공급자들, 우리 사업자 말합니다. 이들이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도 받지만은요, 지켜야 될 이제 책무가 나옵니다. 보시면 첫 번째, 마감자재 목록표. 아까 위에 나왔던 바로 요겁니다. 기본적인 품목이죠.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와 조명기구들. 이것도 허름한 거 쓰면 안 됩니다. 좀 좋은 거 써야 돼요. 그래서 목록표 등을요, 입주자 모집 승인 받고자 할 때는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권자한테, 즉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보시면 누굽니까? 이 갈로를 잘 보세요. 아까 국지토지 공공사업자였죠. 이들은 입주자 모집 승인은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견본주택을 건설한다. 모델하우스 건설할 때는 목록표는 또 같이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 아파트도 이제 마감자재 목록표는 제출을 받더라. 바로 그 의미가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표시 광고 사본이 있죠. 실제 가보시면 실제는 허위인데 지하철이 온다. 또 옆에 학교가 생긴다. 이렇게 허위 광고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바로 단지 오른편에 공원이 있고 단지 왼편에 큰 대형 학원들이 입점한다. 이렇게 허위 광고를 막 합니다. 이것도 정보를 삼기 위해서 이제 표시 광고하죠. 이것은요, 이것도 역시 제출을 똑같이 해야 돼요. 근데 제출 시점이 틀립니다. 아까 위에 보시면 마감자재 목록표는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할 때 제출하지만은 밑에 보시면은 표시 광고 사본은요, 공급계약, 즉 분양계약 체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을 하더라 합니다. 이 말이죠.
분양 광고할 때는 나중에 광고합니다. 그러니까 모집 승인 신청할 때는 좋은 거, 필수적인 사항만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분양 광고 칠 때는요, 허위로 막 집어넣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표시 광고 사본에 대해서는 당신들, 공급계약, 분양 계약 체결 일부터 그때 보여주니까 그때부터 30일 안에 제출하라 기대어 있습니다. 요 3번상 또 3번 나와 있네요. 이게 중요하죠. 여기 두 가지입니다. 목록표와 광고 사본 요것들은 말입니다. 보관합니다. 시군구청장이 보관하는데 2년 이상은 보관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제출하는 시점부터가 아니고 실제 마감자재 언제 붙입니까? 공사 끝나고 사용검사 직전에 벽지 바릅니다. 그때부터 하자 판정하기 위해서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이상이다. 그래서 제출받은 시점부터 2년 아니다. 이것들 체크를 꼭 해주세요. 또 혹시나 그 이후에 마감자재 구입하려고 하니까 그 제품이 안 나와 품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하면 되고 그 사실은요 통지만 하면 되지 따로 동의라든지 승인받을 필요는 없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입주 예정자한테 우리가 물건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KCC 제품을 안 쓰고 LG화학 거 쓴다 이렇게 통지만 하면 된다. 이런 것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또 그 밑에 보시면 또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이것도 공급자한테, 즉 분양자한테 붙는 책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입주자 모집 승인 받을 때는요, 주택 건설과 다르게 주택 건설 공사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는 어땠습니까? 대지의 소유권 또는 대지의 사용권 또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 사업은 80%에 이런 말 나왔었죠. 이게 틀립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고자 할 때 분양을 승인 받고자 할 때는요 대지의 소유권을 100%다 확보를 해와야 분양을 하게 해준다. 그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또는요 그 해당 땅 주인들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실제는요. 자, 그런데 모집 승인 받을 때는 다 준비를 해왔어. 근데 그 이후에 승인 받고 난 다음에 현재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 주체, 즉 시행사 소유입니다. 이들이 또 사업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모집, 분양치고 난 다음에 땅을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딴 데 빌려주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할 수 있어. 이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보시면요. 자, 사업 주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날. 이게 뭐겠습니까? 미리 통지해준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잔금 지급해야 소유권 등기해주죠. 바로 잔금 지급 날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날까지 또 아니고 그날 이후 60일까지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한 날 이후 60일까지 밑에 두 가지 행위를 못합니다. 뭐냐면 각종 어떤 등기되는 권리 설정을 해버려. 그러면요 나중에 요 입주자분들의 지위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못하고요 임차권 또 보시면은요 등기되는 임차권이죠. 그냥 토지 임차 식당 운영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등기되는 임차권은 나중에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등기되는 권리 설정은 일치 안 된다. 또 팔아먹는다, 처분한다, 이중양도한다, 더더욱이 안 되겠죠. 이런 식의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잔금 날짜까지만 딱 해버리면 잔금 날짜, 잔금 준비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구제를 위해서 이후 60일까지 이런 권리 행사에 방해되는 것들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른편에 살짝 보시면은 제일 밑에 보세요. 견본주택 건설 기준 있죠. 자, 견본주택은 말입니다. 실제 시공할 것과 같은 것으로 해야 돼.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38정 지을 수 있습니까? 못하겠죠. 그래서 내부에서는 마감자재와 가구는 사업계획 승인받고 공사할 것과 같은 것으로 하라라고 하는 그런 식의 제한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또 그 밑에 보시면은요, 견본주택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평면도와 실황서를 비치한다. 주관식 항상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체크를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고 그 다음번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0페이지로 갑니다. 40페이지. 자, 40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사항 보세요. 관로 2번에. 자, 그런데 실제 보시면은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타등기 설정을 할 수 없다. 팔아먹을 수 없다. 그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실제는 보시면 타등기를 다 합니다. 거의 대부분 합니다. 뭐겠습니까? 중도금 담보대출 있죠. 요걸 위해서는요, 은행에서 건지당권 설정을 해야 됩니다. 해서 보시면 나옵니다. 1번 보세요. 자, 입주자한테 주택 구입 자금 일부 융자. 이게 뭐냐? 중도금 담보대출 말합니다. 이걸 위해서는요,
동의 없다 해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당연히 중도금담보대출 신청하면 그 순간부터 그 자기들 받을 집에 등기 설정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다 완납을 해야 다 풀어주겠죠. 그 다음에 사업자가 사업자가 파산되어서 변경되었습니다. 그 변경된 사업자, 특히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사업을 할 때는요, 돈이 필요합니다. 토지 전체 담보 설정을 또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통 보시면 그러니까 입주 예정자가 사업을 한다. 바뀌어버리면 그들이 사업자가 됩니다. 자기들 지주 사업자가 되죠. 그럼 지주 공동사업은요, 자기 땅 담보 설정해야 기타 매입 자금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4번상이 중요하고 3번상도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식의 주택 건설 사업장에는요, 이 저당권 설정을 함부로 못한다라고 하는 부기등기를 설정을 해 둡니다. 요 말이고요. 부기등기는 시기를 잘 보세요. 이거 지문에 잘 뜹니다. 주택 건설 대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한다. 이 말은요, 뭐겠습니까? 이 말은 보시면,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할 때, 분양 승인 신청할 때에 보시면, 요 대지는 입주자 모집이 되어진 땅이니까 다른 등기 못 합니다. 라고 경고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주택은요, 우리 한국은 아시죠? 주택 등기는 말입니다. 땅과 분리돼. 그래서 따로따로 등기합니다. 그래서 주택은 완성이 딱 되어지면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일단 사업자 앞으로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 되었다가 입주자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줍니다. 그래서 사업자 자기 앞으로 등기, 즉 보존 등기할 때 이때 보시면은 타등기 못하게 묶어주겠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으니까 이것도 보시고요. 이걸 함에 불구하고도 타등기했다. 그러면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지만 실제 요것처럼요, 어딥니까? 위에 보시면, 중도금 담보대출 등 설정을 위해서는 타등기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 자, 또 그 밑에 보시면요, 3번 사항 있죠.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도 근래 시험에 잘 나왔었죠. 신설 되자마자 바로 시험에 2번 연속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저기 보시면 땅은요, 우리가 보시면 등기란 것은요, 실체적인 권리자가 등기 권리자입니다. 명의상 권리를 무시하죠. 하는데, 그래서 자기 땅이 아니야. 명의신탁 받은 땅을 팔아가지고 아파트가 올라갔네. 나중에 땅 주인이 이 땅은 내 땅인데 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주를 다 했는데, 입주하고 난 다음에 땅 주인이 어떤 소송 등을 통해서 진짜 땅 주인이 소유권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런 난처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이걸 잘 봐야 돼요. 땅이 클 때는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근데 땅이 좀 작네요. 그래서 보니까, 어딥니까? 주택의 소유자들은 사용 검사를 받은 이후에 토지의 소유권이 회복이 딱 되었다. 그러면 우리한테 시가로 넘겨주세요 라고 강제 소유권 이전 절차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번을 잘 보세요. 땅이 좀 클 때 30% 40%가 회복되었어. 그러면 소송을 해야 됩니다. 또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5% 미만이 되는 땅에 한해서 회복이 딱 되었을 때는 이때 그때부터 2년 보이죠? 안에 요 송달장을 딱 보내면 강제로 소유권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주 다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땅 주인 내 땅이다 회복이 딱 되었어. 그 땅이 5%가 안 돼. 그러면요 이제 그때부터 당신들 그 땅을 나한테 넘겨라 이렇게 우리한테 넘겨라 이렇게 시가를 공탁을 딱 걸고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청구는 이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표자 선정을 해서 할 때는요, 전체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받아야 대표자가 이제 요 행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용이죠. 당연히 땅 주인들, 뭐니까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먼저 회복한 다음에 원사업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한다. 사업자가 망했다. 그러면 보정회사한테 행사를 한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항상 시험에 잘 나오니까 확인 꼭 하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공급자 했으니까 입주자분들. 이제 입주자분들이 나오겠죠. 실제는요, 입주자분들이 더 문제입니다. 투기꾼은 대부분 다 전 국민이 투기꾼화 되어 있죠. 아파트 살 때 살려고 간다가 아니고 사가지고 팔았을 때 전매 차익 챙기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입주자한테 붙는 바로 입주자의 책임.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